KBS 재난미디어센터의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최근 중국이 제로 정책으로 상하이를 봉쇄했었고 베이징도 봉쇄된다 안 된다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정렬하겠다 이런 취지로 갔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사스라고 기억나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였거든요.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베이징까지 결국은 퍼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발표를 워낙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퍼진 거냐, 베이징도 문제라더라 막 그러면서 사재기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주석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라 특별 지시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베이징 시장이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전염병이 본토를 침범했을 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 전염병이 퍼지면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베이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을 오라고 그런다고요. 월, 수, 금을. 학교 가는 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패상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 통제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부모들 통제는 국가에서 또 하는 거고. 중국에서 지금 제1번 순위는 수업권이나 돈을 벌 권리,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이런 거는 다 후순위를 빌리고 감염병을 막는 게 우선순위에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국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다가 바이러스 연구소 실험실을 지은 거예요. 바이러스 실험 연구 단계가 있는데 P4 단계부터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이 P4 단계는 탄저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시설은 전 세계에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그래서 처음에 P3 단계까지만 했어요. P4 단계 너무 위험하니까. 실험 동물 같은 것들이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실험자가 바이러스를 묻히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퍼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P4 단계는 주의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가장 높은 등급 단계의 연구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근데 외국에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저거 위험한데 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터진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베이징 특파원 때 기사를 한번 써볼까도 했었는데 쓰려면 이제 현장도 가보고 취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좀 미루다가 못 썼던 얘기인데 물증과 심증이라고 봤을 때 심증으로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의혹이긴 해요. 처음에는 상하이를 반씩 나눠서 며칠만 봉쇄할 듯 했다가 나중엔 도시 전체가 봉쇄에 들어갔죠. 그게 거의 한 2달을 한 겁니다. 상하이의 지인분들께 들으니까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머리를 잘라주는 간이 이발소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이 만두를 빚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상하이를 탈출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해도 공항으로 가는 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봉쇄 때문에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장기 봉쇄에 시달린 상하이에서는 이혼이 확 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혼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쉬후이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 12쌍까지만 이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오랜 도시 봉쇄로 집에서 함께 갇혀 있다가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 뭐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 봉쇄 때문에 한 2달 동안 이혼 신청을 못 받다가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혼 신청이 폭주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에 우리 취재팀이 가가지고 현장 취재를 했어요. 현장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봉쇄되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우한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는데 니네들 왜 돌아다니고 있냐? 너희들 격리해야 된다. 그러더니 바로 사무실로 와가지고 봉쇄 종이를 막 붙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음식물을 시키면 중국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앞에다 놔주면 우리가 나중에 문 살짝 열고 봉쇄용지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격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사무실에 격리된 거는 그거는 약과고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가 있었어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막 그 앰뷸런스로 와가지고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실어나려고 그러잖아. 그럼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집 앞에다가 못질을 막 하게 돼요.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런 어떤 문명적이지 않은 행태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한국 상품이나 소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또 중국 측이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WHO나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힘든 주장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소포가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소포를 보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체국 EMS로 보내도 최근 들어보니까 뭐 한 2달 정도 걸렸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대학 기숙사에 갇힌 학생들은 제대로 먹을 것,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품 부족을 호소하게 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거의 못 돌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공장이 안 돌으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고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도 고통을 많이 받았죠. 인플레이션도 나고.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중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장이 계속 못 돌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죠.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를 따르되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세요. 조사 과정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조사 내용이나 문서에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제외 공관에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사 콜센터가 제공하는 3자 통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현지 국제전화 코드 822-3210-0404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대응 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